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위나 집회의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위나 집회, 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이 공포된 뒤 3개월 내에 연내, 심야 시간대에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인근에서는 집회, 시위의 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야간 집회 시간대에는 해가 지는 시각부터 해가 뜨는 시각까지로 주거지역, 학교 등의 소음 기준은 60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오전 0시부터 7시까지의 심야 시간대가 따로 구분되고 이때 주거지역 등 소음 기준이 55dB 이하로 대폭 강화됩니다. 데시벨 계산식에 따라서 60dB에서 55dB로 줄이면 실제 음량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순간 최고 소음도 기준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10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 값으로만 위반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 조국 사태 이후 보수단체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연 광화문 집회, 청와대 앞 노숙 집회 농성이 논란이 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경찰은 올 1월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한 데 이어서 3월에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지난 6월 심야 집회 전면 금지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집회를 계기로 속전속결로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보수단체 집회를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 공권력 감시 대응팀은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 등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집회 시위의 자유와 국민평원권 등과의 조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국 상황의 심각성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양수 겸장의 비책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재에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정부 방역 행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일탈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또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 이탈 등 개인 일탈 행위 또한 용납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앞둔 의료계에 대해서도 선을 넘지 말라. 공권력에 엄정함을 세우겠다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며 국민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문 정권에 쏠려있는 부정, 부패, 비리, 무능에 대한 국민적 원성을 잠재우는 이 일은 대통령의 지인퇴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이 미묘한 문제들을 놓고 고심한 끝에
묘수를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의 의료, 보건, 생명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뒷받침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탈 행위를 공권력으로 강력히 다스리겠다는 법이 뒷받침하는 묘수를 찾은 것입니다.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4.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하고 거기에 아파트 부동산값 폭등, 각종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 의료계의 총파업이 한꺼번에 밀어닥친다면 그걸 쉽게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물밑으로 가라앉은 듯하지만은 조국 일가의 비리와 펀드 사기,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경제 폭망, 안보 국방의 무력화, 소원해진 한미 관계 문책 등으로 번져나간다면 버티기 어렵될 것이 뻔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번져나가고 수습이 어렵게 돼서 10월쯤 가면은 더 이상 정부가 버텨내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문 정권의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금 단계에서 이런 움직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쉽사리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전방위 압박을 받는 가운데 의료계의 총파업까지 예고되고 있어서 매우 급하고 초조한 상황에 놓였던 겁니다. 이를 정면 돌파하는 비책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공격과 공권력 압박 카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먹혀 들어갈 것으로 판단할 겁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차단을 위한 조치라면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의지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8.15 광화문 집회에 나갔던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화를 일일이 걸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사회 질서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며 이끌어가고 있는 공안 정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Big Brother is watching you, 빅 브로더가 당신을 보고 계시다고 하는 프로파간다 문구가 떠올라서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